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1일차 처음 시작. 이 실험의 시작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아침에 기분 좋게 햄버거와 감자튀김, 커피 한 잔으로 첫 끼를 시작했다. 하루 정도야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하며 패스트푸드로 하루를 시작한 나. 점심엔 또 다른 햄버거와 치킨 너겟, 그리고 감자튀김을 추가했다. 저녁엔 피자 한 판을 주문했다. 하루 세 끼를 모두 패스트푸드로 채우다 보니 먹을 때마다 약간의 죄책감이 들긴 했지만 단 일주일이니까 라는 다짐이 마음을 다잡아 주었다. 하지만 첫날부터 느낀 변화는 미묘했다. 몸은 다소 무겁고 기운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배가 쉽게 불렀다가 또 금방 고프다는 이상한 패턴이 반복되었다. 그래도 하루를 마치고 나니 달콤한 만족감이 밀려왔다. 이 정도쯤이야. 뭐 큰 문제 없겠지? 3일차 몸의 신호. 3일째 되자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체중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았고 얼굴이 붓는 느낌이 들었다. 거울을 보니 확실히 예전보다 얼굴이 조금 더 부풀어 오른 듯한 느낌이 든다. 이 정도면 그럭저럭 괜찮아 라고 자신을 다독였지만 그날부터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았다. 가슴 속에서 느껴지는 불편함과 자주 올라오는 트림은 그저 가벼운 증상으로 넘기기에는 뭔가 불안한 기분을 자아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약간의 변화가 시작됐다. 패스트푸드를 먹으면서 느껴지는 달콤한 맛에 일시적인 행복감을 느끼지만 그 후에는 기분이 점점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다.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었고 기분이 들쑥날쑥했다. 한편으로는 더 이상 패스트푸드 없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혹시 중독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5일차 정신적 변화. 5일째 체중은 눈에 띄게 늘었고 피부는 말 그대로 뒤집어진 것처럼 보였다. 얼굴에 여드름이 나기 시작했고 심지어 피부가 칙칙하고 거칠어졌다. 예전에는 없던 기름진 피부와 눈 밑 다크서클이 부각되며 피부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하루 종일 피로감이 가시지 않았고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정신적 에너지의 급격한 감소였다. 일을 하면서 집중이 안 되고 일상적인 업무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될까라는 질문이 계속 떠올랐다.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좋아하는 맛만 쫓다 보니 몸이 요구하는 영양소를 무시한 채로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각이 자극될 때마다 잠시 행복감을 느끼고 또 그 행복감에 의존하려는 자신을 발견했다. 7일차 결말 충격적인 변화. 일주일을 마친 7일째. 나는 사실 큰 충격을 받았다. 첫 번째로 체중은 3kg가량 늘어났고 몸은 무겁고 피로했다. 더 심각한 것은 정신적 혼란이었다. 패스트푸드를 먹을 때마다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았지만 그 행복감은 잠시뿐이었다. 더욱이 지속적인 설탕과 지방의 과다 섭취는 내 뇌의 화학적 변화를 일으킨 것처럼 느껴졌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 어려웠고 감정적으로 쉽게 기복이 생겼다. 내가 경험한 것 중 가장 충격적인 점은 바로 정신적인 의존성이었다. 하루만 더 먹으면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패스트푸드를 먹지 않으면 왠지 불안했다. 마치 그것 없이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마치 마약처럼 끊을 수 없는 패스트푸드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었다. 8일차 신체적 후유증. 일주일 동안 패스트푸드만 먹었다는 사실이 점차 몸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나의 신체는 확연히 달라졌다. 체중은 더 늘어났고 몸에 힘이 빠졌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었고 한 번 일어나면 하루 종일 피로감이 계속되었다. 마치 아무리 자도 피곤한 느낌이었고 그 피로는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았다. 특히 소화불량이 가장 큰 문제였다. 패스트푸드를 먹은 직후에는 잠시 기분이 좋았지만 몇 시간 후에는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했다. 아무리 물을 많이 마셔도 속이 쓰리고 가끔씩은 속이 울렁거려서 앉아있기도 힘들었다. 이 상태가 계속되자 내 몸은 자신이 과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신호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피부는 더욱 악화되었다. 여드름은 심해졌고 피부는 기름지고 칙칙해졌다. 특히 얼굴에 나타난 붉은 반점과 부풀어 오른 피부는 마치 화학물질에 무리하게 노출된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나 자신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더 이상 내 피부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느낌이었다. 10일차 뇌의 신호. 알람이 울리다. 일주일 내내 패스트푸드만 먹고 나서 정신적으로도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초반에는 조금의 기분 전환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뇌는 점점 더 많이 요구하고 있었다. 정신적인 의존은 점점 심각해졌다. 패스트푸드를 먹지 않으면 불안감이 밀려왔고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또 다시 패스트푸드를 찾았다. 어쩌면 내 뇌는 이제 패스트푸드 없이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접어든 것 같았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그 심리적 의존성이 얼마나 강해졌는지였다. 정신적으로 계속해서 패스트푸드를 원하게 되었고, 내가 먹지 않으면 몸이 끊임없이 신호를 보냈다. 패스트푸드를 먹지 않으면 기분이 우울하고 에너지가 떨어지며 심지어는 짜증을 내기까지 했다. 한 끼를 건너뛰면 불안과 초조함이 생기면서 마치 나의 기분이 패스트푸드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패스트푸드를 먹을 때 순간적인 행복감을 느꼈지만 그 행복감은 그저 가짜였다. 내 뇌는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 이 모든 과정을 반복하고 있었다. 이제는 내가 패스트푸드를 찾지 않으면 불편한 기분이 들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패스트푸드를 먹는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었다. 12일차 마음과 몸의 극한의 싸움. 12일째, 나는 점점 더 극단적인 변화를 느꼈다. 신체적으로는 이제 거의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느낌이 들었고, 정신적으로는 패스트푸드의 유혹을 끊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체중은 더욱 증가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내 정신 상태였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패스트푸드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에 자괴감을 느끼고 있었다. 내가 이 실험을 시작할 때 단 일주일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제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동안 나는 패스트푸드를 통해 얻는 일시적인 행복감에 의존하고 있었고, 그것이 내가 정신적으로 점점 더 힘들어지게 만든 원인이었다. 정신적으로 패스트푸드에 의존하면서 일상적인 활동과 대인 관계에서도 집중력을 잃고 있었다.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나 활동에 흥미를 잃고 점점 더 혼자만의 시간을 찾게 되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모습인가?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14일차 극적인 결단. 결국 14일째 되는 날 나는 모든 걸 멈추기로 결심했다. 이 실험은 내 몸과 정신에 너무 큰 피해를 주고 있었다. 내가 패스트푸드를 먹지 않으면 불안하고 우울한 기분이 들었지만 이제는 그 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얼마나 내 몸과 마음에 해로운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내 몸은 더 이상 패스트푸드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는 그에 맞춰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다. 결론: 패스트푸드의 위험성. 이 실험을 통해 나는 패스트푸드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몸소 경험했다. 일시적인 만족감 뒤에 숨겨진 진짜 문제는 의존성과 부정적인 변화였고, 그 결과는 내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켰다. 패스트푸드가 가져오는 행복감은 그저 순간적이고 그 뒤에 따라오는 건강 문제나 정신적 고통을 떠올리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16일차 회복의 시작. 이제 16일째가 되어 나는 드디어 패스트푸드를 끊고 몸과 마음의 회복을 시작했다. 패스트푸드 없이 보낸 첫날은 놀라울 정도로 어려웠다. 식사 시간마다 일종의 공허함을 느꼈고 먹고 싶은 유혹을 떨쳐내는 것이 그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다. 그동안 몸이 의존했던 화학적인 자극과 고칼로리 음식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감을 떠올릴 때마다 나도 모르게 다시 손이 가려는 걸 느꼈다. 하지만 나는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몸은 여전히 피로했다. 체중은 급격하게 늘었고 전반적인 컨디션은 바닥을 쳤다. 소화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여러 날에 걸친 불규칙한 식사가 장기적으로 몸에 미친 영향을 실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것은 정신적인 회복의 필요성이었다. 매일같이 쫓기듯 패스트푸드를 먹고 그로 인해 일어난 신경계의 불안정성이 내 삶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내 뇌는 이제 패스트푸드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경계와 뇌가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다시 트레이닝을 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나는 조금씩 정해진 시간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섭취하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몸의 신호를 더 잘 듣기 위해 요가와 명상을 시도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내 삶을 다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18일차 점차 돌아오는 에너지. 회복의 첫 번째 주는 결코 쉽지 않았다. 하지만 18일째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내 몸과 정신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체중이 살짝 줄어들었고 피부도 서서히 원래의 상태를 회복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얼굴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지 않았고 기름진 느낌도 사라졌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기분이 점차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패스트푸드를 먹지 않으면서 하루가 다르게
기분이 나아졌고 더 이상 불안감이나 초조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덜 피곤해졌고 몸이 무겁지 않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정신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패스트푸드로 인한 불안감과 우울함이 사라지면서 집중력이 다시 돌아왔다. 업무를 할 때도 예전처럼 한 가지 일에 몰두할 수 있었고 친구들과의 대화나 활동에도 활기를 찾을 수 있었다. 나의 삶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았는지, 얼마나 내가 내 몸과 마음을 소홀히 했는지 깨닫게 되었다. 21일 차 패스트푸드, 그 유혹의 끝. 패스트푸드만 먹었던 일주일은 이제 내게서 사라졌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내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있다. 이 실험을 통해 내가 경험한 변화들은 단순히 몸의 변화에 그치지 않았다. 나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고 나의 신체와 정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이제 나는 패스트푸드를 먹지 않더라도 내 삶이 풍요롭고 정신적으로도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의 몸과 마음을 돌보기 위해 조금 더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을 생활화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기 위해 명상과 취미 활동을 즐기고 있다. 패스트푸드는 더 이상 나에게 큰 유혹이 되지 않으며 나는 그것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다. 이 경험은 단지 내 건강에 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문제들을 되돌아보게 만든 소중한 교훈이 되었다. 그저 맛있게 먹는다는 이유로 일시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패스트푸드는 그 유혹이 달콤하고 순간적인 만족감을 주지만 결국 우리의 몸과 마음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23일 차 몸과 마음의 안정. 이제 23일째에 접어들면서 나는 완전히 새로운 패턴을 만들고 있었다. 그동안 몸과 정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돌아보면 지금은 마치 새롭게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패스트푸드 없이 보내는 날들이 나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었다. 하루하루가 안정감을 찾을 수 있었고 그동안 경험했던 피로와 불안함이 사라졌다. 내가 느낀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정서적 안정감이었다. 패스트푸드의 화학적 유혹에서 벗어나면서 이제는 음식을 통해 얻는 즐거움이 더 건강한 방식으로 변화했다. 예를 들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단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기분이 급격히 좋아지지 않는다. 대신 자연스럽고 균형 잡힌 식사에서 오는 만족감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나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쳤고 내 몸과 마음은 더 이상 패스트푸드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깨달은 또 하나는 음식과 정신 상태의 관계였다. 패스트푸드를 먹을 때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감을 느낀다고 착각했지만 실제로 그것은 내가 의식적으로 추구했던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그런 음식들이 내 뇌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그 신호에 의존했던 나는 점차 정신적으로 피로하고 불안해졌다. 지금은 그 모든 것을 끊고 음식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건강한 선택을 하고 있다. 25일 차 패스트푸드의 미련을 버리다. 25일째가 되자 나는 패스트푸드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떨쳐낼 수 있었다. 처음에는 그 유혹이 끊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런 음식을 보거나 냄새를 맡아도 예전처럼 끌리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떠올리면 몸이 불편한 신호를 보냈고 이전처럼 그것을 먹고 싶은 충동이 들지 않았다. 패스트푸드가 내 삶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순간 내가 그것에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실감했다. 이 실험을 통해 나는 정말로 큰 깨달음을 얻었다. 이제는 내가 먹는 음식이 나의 정신과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건강한 선택을 하고 있다. 내가 예전에 패스트푸드를 즐기던 이유는 간단하고 편리하며 맛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내 몸에 미친 영향을 생각하면 더 이상 그런 식사에 의존하고 싶지 않다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 30일 차 새로운 시작, 건강한 선택. 드디어 30일째가 되었다. 일주일간의 패스트푸드만 먹은 실험을 통해 내가 얻은 것은 단순히 체중 변화나 피부 상태가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법이었다. 그동안의 실험은 나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고 나는 이제 그것을 일상생활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내 몸은 이제 균형 잡힌 식사와 꾸준한 운동을 통해 에너지를 되찾았고 정신적으로도 더 밝고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패스트푸드를 끊은 후 내 뇌는 더 명확하게 작동하고 집중력이 향상되었으며 그 어떤 스트레스도 예전처럼 쉽게 나를 압도하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도 달라졌고
이제는 음식을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방법을 찾았다. 패스트푸드를 먹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나의 고민은 이제 지나간 이야기이다. 나는 이제 음식이 나의 기분을 좌우하지 않으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행복을 찾고 있다. 매일매일 내가 하는 선택들이 내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결론, 패스트푸드의 교훈. 패스트푸드를 일주일 동안 먹으며 겪은 경험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처음에는 그저 일시적인 실험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이 실험이 내 삶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쳤는지 깨닫게 되었다. 패스트푸드는 편리하고 맛있지만 그것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감 뒤에는 몸과 마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숨어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이 실험을 통해 나는 건강한 삶의 중요성과 균형 잡힌 식사의 필요성을 깊이 깨달았다. 더 이상 패스트푸드를 먹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으며 내가 선택하는 음식이 내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이제 나는 패스트푸드를 넘어서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선택을 하며 삶을 즐기고 있다. 패스트푸드를 일주일 동안 먹은 경험을 통해 나는 단순히 음식을 넘어서 삶의 방식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건강과 행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게 된 이 경험은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실험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우고 자신들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번 실험을 통해 나는 패스트푸드가 단순히 빠르고 편리한 음식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한 일주일 패스트푸드 실험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몸과 마음은 예상치 못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사실 패스트푸드를 먹는 동안 순간적인 기쁨을 느꼈지만 그 뒤에 찾아오는 불안, 피로, 그리고 피부 문제들은 내가 무시할 수 없는 경고 신호였습니다. 패스트푸드가 우리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몸과 정신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통해 몸소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주일이니까 괜찮겠지 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시작했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10일, 14일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더 뚜렷하게 변화를 느꼈습니다. 내 몸은 점점 무겁고 불편해졌고 정신적으로도 피로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변화를 내가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그렇게 무심코 패스트푸드를 먹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편리함에 빠져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곤 합니다. 패스트푸드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빠르고 맛있고 편리한 이유로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건강에 미칠 영향은 잠시 잊어버리고 그 순간의 만족감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우리가 소홀히 했던 건강의 균형이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패스트푸드는 우리의 신체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것은 단순히 몸의 상태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의존성까지 만들어냅니다. 한번 패스트푸드를 먹으면 그 만족감이 뇌에 각인되고 그 다음엔 그 만족감을 반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 실험을 통해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지속 가능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패스트푸드는 매일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만족을 떠나 장기적인 건강과 행복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내 몸은 결국 그것이 주는 행복감보다 더 큰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에 반응했고 나는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패스트푸드를 끊고 나니 내 몸은 점차 예전의 활력을 되찾았고 정신적으로도 더 맑고 긍정적인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행복은 맛있는 음식에서 얻는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게 돌아가는 상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패스트푸드가 완전히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가끔씩은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을 우리의 주식으로 삼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험한 것입니다. 패스트푸드는 삶의 소소한 즐거움일 뿐 우리의 건강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균형입니다. 건강한 선택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우리가 삶에서 찾을 수 있는 진정한 맛일 것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 깨달은 또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내 몸은 내가 하는 선택에 따라 달라지고 내가 먹는 것이 곧 나 자신에게 보내는 신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패스트푸드를 먹으면서 나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무심코 지나쳤지만 이제는 그 선택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패스트푸드를 끊기로 결심한 것은 단순히 그것이 맛없어서가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존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세요.